에이사레이더에서 전파 신호를 수신을 해가지고 증폭하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일반적인 이런 통로를 했을 때 이 안에가 이런 통로를 갖다가 전파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가 전파가 약간 이렇게 들어올 때 이런 통로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핀, 뭐냐면 스핀이 아니라 스크류 회전 스크류 나사 구조, 스크류 나선 구조를 가져서 이렇게 증폭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통로에 액체가 흐르든 아니면 공기가 흐르든 한포 기술에도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한포 기술에도 한포 같은 거 쏠 때 처음에는 나사 방식으로 해갖고 좁고, 원래 이제 이런 나사에다 썼던 기술인데 여기 회전 간격이 넓고 스크류, 그러니까 스크류 회전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넓고 중간 좁고, 그래서 좀 그걸 석고부대에도 잘 박히는 겁니다. 이런 나사 개발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볼트 같은데 이런 볼트가 있다. 볼트 너트 있잖아요. 볼트 너트 있으면 여기보다 너트가 이거보다 훨씬 더 넓어가지고 사각이 됐든 동그랗게 됐든 딱 체결이 돼가지고 약간 두터우면 더 좋죠. 두터우면 체결이 잘 됩니다. 이런 형태의 볼트 만드시면 훨씬 넓어요. 이게 머리보다 훨씬 더 넓은 이런 볼트를 가지면 달 체결이 잘 됩니다. 잘 벗겨지지도 않고 약간 무게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겠습니다. 어쨌든 스크류 한포 같은 데서도 처음에 이렇게 스크류 회전 구조로 이 통로에 있어서 한포를 이렇게 한포다 그랬으면 여기다가 스크류 회전 구조를 가져서 넓고 회전 간격이 중간 좁고 촘촘히 끝에 보면 촘촘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역외선으로 전파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렇죠. 전파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스피커처럼 이론적으로 봅시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전파를 갖다 이렇게 스피커 구조를 통해서 확장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을까요? 여기 안에도 스크류 회전 구조를 둘 수 있을까요? 스크류 회전 구조로 해서 신호가 음향 같은 데 보면은 음향도 전파거든요. 음향도 전파인데 확성기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확성을 하면 확성이 됩니다. 음향기도 그렇게 음향기도 전파예요. 전파해서 이렇게 확성기가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나팔관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신호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 신호 통로를 지나서 여기서 신호를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신호를 소리를 증폭하듯이 전파를 증폭하는 기술을, 이 안에 이제 스크류 나사 회전 구조를 가져서 이렇게 점점감 이렇게 소리가 확장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 몇 번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장님 확성기로 얘기를 했다. 그럼 하나의 확성기에서 받아서 10개짜리로 소리가 전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 그 확성기가 10개면 더 큰 소리 나요. 10개짜리가 다시 각각 10개짜리로 하면은 소위 100개짜리 아닙니까? 100개짜리 확성기 소리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소리는 음향인데 그것은 하나의 전파입니다. 파동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런 전파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신호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방식은 이제 에이사 레이더라든지 또 다른 다 쓰이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스피커 같은 데에서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스피커 같은 데에서도 내가 이렇게 그 스피커를 하나의 소리로 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전기 신호를 이제 이장님이 확성기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마이크로 얘기를 했으면 확성기 10개짜리로 가서 확장되고 확성기 10개는 다시 새끼 쳐가지고 10개씩으로 확장이 되면 그 전체는 커지죠. 이런 식의 스피커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기 신호로서 음향 신호가 들어오면 거기서 스피커를 2개짜리로
그러니까 제 방식은 이제 이런 스피커 안에 여러 개의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소리를 확장시키는 이제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어떤 스피커 안에 이런 스피커 안에 스피커가 있는 구조, 이런 구조, 이런 종류의 스피커에 스피커 미니 스피커들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 스마트폰 같은 데서도 그렇게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다른 데 쓸 수 있죠. 스마트폰이나 뭐 일반 스피커에서도 쓸 수 있고, TV 안에서도 쓸 수 있죠. TV 같은 데서, 그다음에 뭐 컴퓨터 안에서도 쓸 수 있고요. 이런 방식은 이제 제 방식이라는 것을 소리를 키우는 기술이죠. 그 마을 이장님이 하나로 마이크를 얘기를 했을때라도 화성객이 10개면 소리가 커집니까? 커지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소리를 키운다는 거죠. 전파도 똑같이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소리를, 그렇죠, 증폭을 시키거나 전파를 증폭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그리고 스피커 진동판이 있지 않습니까? 진동판을 자잘한 것을 이렇게 큰 거하고 대중소로 자잘한 것을 만들면 음향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이런 진동판, 이런 형태의 진동판을 딱 단일로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작은 크기 여러 개로 만드시면 음향이 증폭됩니다. 음향이 풍성해집니다. 이런 형태의 진동판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TV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TV 안에서나 또는 그 스마트폰 안에서 스피커를 용량을 크게 틀어놓고 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스피커를 이렇게 안 하고 스피커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스피커를 TV 안에 4개다, 3개다 만들어 갖고 2개는 끄고 2개만 크거든요. 아주 크게 틀을 때는 그냥 4개를 다 튼다든지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스마트폰 안에서도 작은 스피커 구조를 몇 개를 외부에 나가서 동일하게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음향 신호를 주면 되죠. 거기서 3개나 4개나 2개나 이렇게 여러 개를 통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동시에 속도가 음향이 나오면, 그렇죠, 이렇게 스피커가 여러 개 있어도 큰 소리가 나오겠죠. 이런 방식을 이제 선택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그리고 A사례에 대해서 전파 방식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쓰시고, 그 다음에 자잘한 레이더 소자 크기를 균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대중소 사이즈별로 각각 틀리게 만들어서 그 임무, 그 목적을 따라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전파 모두가 어떤 상대방 전투기에 대해서 탐지한다 또는 공격한다 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개 팀별로 뭐 이렇게 레이저 소저별로 그렇죠, 10개든 20개든 100개든 합쳐가지고 같이 공격을 하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전파를 쏠 때 그것이 그 하나의 전파로 합쳐져 가지고 상대방에게 탐지를 하거나 공격하거나 상대방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일정 거리를 서로 띄어 가지고 전파를 이렇게 어느 일정 지점에서 초점 방식으로, 완전한 초점은 힘들지만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목표물을 향해서 이렇게 쏘면은 여기 전파가 상대방 전투기에게 가장되고 레이더 소자에서 40개짜리를 동원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전파로 공격을 했다. 각각 틀린 전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또는 같은 전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전파를 갖다가 서로 파형이 틀린 다른 전파를 각각 만들어서 공간적인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전파가 서로 부딪히지는 않게 하면서 각도를 조절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쏠 때, 그 전투기에 닿았을 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는 강하게 융합하는, 전투기에 닿았을 때 그래서 거기서 강한 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강한 열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어떤 레이저 소저는 크고 어떤 애는 약간 중간 정도, 에 대해서는 작게 이렇게 레이저 소저별로 목적별로, 지금에는 그런 레이저 소저 자체가 없죠. 한다면 이제 제 방식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이더 소자를 만드시면 제 기술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격 방식이나 통신 방식이나 이렇게 통신으로 사용할 때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공격 무기로 사용할 때도 그때 이렇게 하나의 레이더 소저, 큰 레이더 소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이제 전력을 좀 강하게 주고, 나머지 자잘한 레이더는 일반적인 전기를 주고, 그래서 통로를 개척하는 식으로 해서 공중에 전파를 이렇게 발생을 시켰을 때, 쐈을 때 이렇게 하나는 그 공간 중에 이렇게 통로를 형성, 그 가운데 레이더 전파를 강하게 전력을 줘가지고 진짜 전파를 주고, 밖에는 서로 통로만 형성하는, 통로를 형성해서 이런 여러 개의 전파가 서로 묶여서 그 상대방의 전투기를 향해서 가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간 중에 보통 이제 약간 전파의 직진 현상과 더불어서 전파가 멀리 가는 현상이에요. 통신에도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신에도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레이저 광통신도 이와 같이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전파는 전력을 좀 강하게 주고, 전력을 각각 틀리게 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레이저 소자마다 같은 전력을 주는 게 아니라, 출력은 전기 출력을 보다 강하게 주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전기를 주고,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레이저 소자를 운영하시면 이제 그것은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레이저 소자는 이런 하나의 큰 안테나보다 자잘한 안테나가 있으면은 미세한 전파를, 영상 전파, 디지털 영상을 찍을 때 좋은데, 지상을 찍거나 상대방 전투기를 찍거나 그랬을 때 미세한 전파를, 그때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태울 목적이 아니니까 전파의 출력을 되게 감소시켜서 사진 찍는 것처럼, 동영상 찍는 것처럼 가야 되겠죠. 뭐 영상 감시 장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찍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면 그걸 디지털 형상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그거 이제 앞으로 모든 A사 레이더는 그것을 영상으로 디지털 형상으로 해서 약간 유추죠. 추측을 통해서 디지털 계산된 방식으로 해서 정확히 그 영상을 획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광학 렌즈 방식, 광학 렌즈로 영상 지상을 감시하거나 상대방 이렇게 공중을 감시하는 것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거리가 좀 멀 때는 위성 같은 데서 광학 렌즈를 갖다가 동원해서 같이 해서 디지털 영상화 기술만 믿지 말고 광학 렌즈까지 같이 해서 두 개를 같이 검증해야 된다. 왜냐하면 적이 그것을 속이고자 했을 때, 우리 이렇게 전투기 내에 어떤 것을 잘못 이상하게 만들어서 원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의자인데 토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엉뚱한 정보를 해킹을 통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속지 않기 위해서 광학 렌즈 방식으로도 같이 군사기술을 그 전투기 자체에도 두지만, 전투기 자체에서 뭐 몇백 킬로부터 밖에 있는 것을 영상 감시 장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성 같은 거나 이런 다른 정찰 장비, 다른 뭐 이렇게 고고도 정찰기라든지 유성이래 이런 걸 동원해서 영상을 찍어서 같이 비교하는, 이런 게 같이 협력해서 링크해서 정보를 획득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가나에서도 보면 A사 레이더를 영상 장비로 만드는 그런 장비를 내놓으셨던데, 제 페이스북에도 하나그룹이 저게 광고를 많이 냈었어요. 화학공대나 과학기술은 카이스트, 과학기술협회 이런 데서도, 주한미 대사관, 국정원 이런 데서도, 서울시, 그다음에 관광기관에서 오스트리아 관광처 여러 군데 그래서 광고를 많이 냈었습니다. 오랫동안 냈었죠.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런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쓰는 영상 장비, 서로 목적별로 틀린 대중소다,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그보다 더 다양한 사이즈가 있을 수 있겠죠. 레이더 소재를 균일하게 하지 않고 영상 장비로 디지털 영상 장비로 A사 레이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일부러 기술을 제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큰 안테나보다 아주 미니 구조의 자잘한 안테나 100개가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수 목적색에서 상대방의 전투기를 탐지하거나 공격 무기를 할 때는 100개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미세한 전파로서 영상을 찍을 때는 그렇죠. 사람 같은 거나 이렇게 어떤 촬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미세한 전파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세한 전파를 쏴가지고 보다 많은 개수의 전파가 나가게 해서 보다 정밀한 디지털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레이더 소자를
미니 구조로 하나의 큰 안테나 10개보다 자잘한 거 100개가 더 낫다라는 거죠. 작은 구조에 이런 식으로 대중소 다양한 목적별로 레이더 소재를 크기를 틀리게 해서 A사 레이더를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분야입니다. 하나 같은 데서도 저는 제 기술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레이더 소재 자체를 짜잘한 것을 안테나 큰 거 10개를 놔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전투기 A사 레이더 같은 데는 짜잘한 것을 놔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팀별로 해서 전파를 묶으면 큰 거 10개 못지 않다 이거죠. 내 말은 전파의 출력이.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대중소다 그래서 레이더 소자가 큰 것에는 전력을 많이 줘서 그건 또 목적별로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셨으면 제 기술 구조 것은 또 어떤 A사 레이더를 디지털 영상화 장비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한화에서 그런 디지털 영상화되는 그렇게 A사 레이더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확한 건 뭐 나중에 알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소송 이런 걸 하지 않고요.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데서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군사 기밀을 알겠습니까? 제가 기술을 발표했으니까 알죠. 어쨌든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마시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없고 기도로 심판을 구하거나 아니면 또 저한테 기술 사신 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문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